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의 해외 후원단체인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1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해외 후원단체인 뉴욕위원회가 19일 대동연회장에서 한나라당 조진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을 알리는 결성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400여 명의 동포들이 참가해 한국 정치에 대한 동포사회의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정책을 지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쪼록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정재건 한나라 뉴욕위원장은 내년도에 있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동포사회의 의견이 본국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며 굳센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포님들을 위해서 우리 참정권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애도 쓰고 또 분열보다는 화합적으로 이 참정권이 동포사회 권익을 위한 참정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정권 이외에도 우리 차세대들이 우리 정체성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한나라 뉴욕위원회 출범식에는 잔리오 뉴욕시 감사위원장과 마크 제프 뉴욕 상공회의소 회장 등 다양한 미주류 사회 인사들과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해 한나라 뉴욕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영 위원은 뉴욕위원회 결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진영 의원은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교류협력 및 정책 개발에 노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1.5세지만 한나라 차세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 젊은 피들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0여 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앞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및 재외동포 참정권 건립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한나라당 정책결정 후원 활동에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티넥의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과 아시안 간 전문센터가 최근 제약회사들로부터 기금을 확보해 퀸스 플러싱으로까지 간염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간염 퇴치 사업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 아시안 간 전문센터와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비형 간염 바로 알기 캠페인인 내가 보균자 진행 중 거대 제약회사인 길리드와 BMS로부터 각각 7만 5천 달러와 $10,000를 지원받아 총 8만 5천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추가 기금 마련으로 기존 간염 캠페인 서비스 영역을 퀸즈 플러싱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더 많은 한인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형 간염을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보균자로 발견되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고자 저희들이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홀리네임 아시안 간센터의 현철수 내과 전문의는 비형 간염 캠페인의 목적은 보균자를 찾아내고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라며 모든 피검사는 무료로 진행되고 검사 후 진행되는 각종 치료 절차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무보험 한인들에게는 가능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로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요일이건 공휴일이라도 나가서 검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간염 퇴치 캠페인은 보험이 없어 병원 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 정제품의 불법 위조품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한인사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볕더위와 피로가 많이 쌓이고 입맛이 없어지는 여름철,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홍삼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6년근 홍삼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정 홍삼전 제품에 대한 불법 위조품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사회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LA를 포함해서 동부 지역, 그러니까 뉴저지, 버지니아 등 그 미주 전역에 거쳐서 정관장 홍삼정의 그 위조 제품이 그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관장 홍삼정의 판매 급증에 따라 LA, 뉴저지, 버지니아, 애틀란타 등 북미 전 지역에 위조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그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위조 정관장 홍삼정이 일반 마켓이나 건강식품점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겉표지에 보면은 그 저희는 고려 3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국 병행 수입품이나 아니면 위조 제품은 그 홍삼정이라는 그런 한문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한문 그 맨 끝자 그 정자가 또 저희하고 이제 또 상이하게 틀리고요. 현재 진품과 위조품에 대한 구별은 설명서와 겉표지 내용의 차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에서는 손쉽게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은 유인물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관장 위조품은 정품에 비해 품질이 기준의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한국인삼공사 측에서는 불법 위조품 생산자와 유통 채널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관장의 구입 및 복용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3개 FTA 이행 법안 제출 시점을 8월 의회 휴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이 20일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재정 적자 감축 및 부채 상환 증액 등 더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FTA 비준 절차를 늦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 FTA 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할 준비가 됐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부가 모두 행정부의 민감한 부채 상환 증액 문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9월 이후로 FTA 법안 제출을 늦추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2명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오바마 정부가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익명을 전제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백악관과 USTR 및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 시기와 방식 등 절차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애틀란티스호가 21일 역사적인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 퍼거슨 선장 등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애틀란티스호는 이날 오전 5시 56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랄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식량과 장비 운반 임무를 위해 지난 8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했던 애틀란티스호는 임무 수행 후 지난 18일 ISS를 떠나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애틀란티스호의 이번 비행은 1981년 4월 12일 컬럼비아호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미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중 135번째 비행이자 마지막 비행으로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30여 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주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기부금도 감소하는 등 재정 압박에 따라 전국 6,700여 개 고등교육기관들이 가을 학기부터 대대적인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USA Today가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가을 학기 개강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라 교수 연구실의 전화를 끊고 쓰레기도 직접 버리도록 하고 학생들의 과제물 인쇄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구두쇠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처럼 긴축 경영에 나서는 것은 작년에 학교 기부금은 대폭 감소한 반면 입학한 학생 수는 증가한 가운데 주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메뉴의 열량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프츠 대학 연구진이 음식점 메뉴 269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19%는 실제 열량이 표시량보다 100칼로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식 종류별로는 쌀, 콩, 감자, 빵 같은
고탄수화물 메뉴와 샐러드에서 실제 열량과 표시량 사이에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메뉴는 표시량보다 1,000칼로리가 더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기류나 샌드위치류는 열량 표시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공익과학센터는 패스트푸드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메뉴를 조사해 열량과 지방,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8개 식품을 공개했는데 브랜드는 콜드스톤과 데니스, 치즈케이크 팩토리, 애플비, 아이홉 등이 선정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수출된 컨테이너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모기들이 활발하게 번식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흰줄 숲 모기와 일본 숲 모기가 점점 더워지는 도시기후에 잘 적응하면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몸통에 흰색과 검은 줄이 있는 흰줄숲 모기는 미국 모기보다 더 공격적이고 잡기도 어려우며 종종 낮에도 출몰해 피를 빨아먹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기가 시골이나 늪지대를 선호하는 반면 이들은 큰 도시에서도 잘 서식해서 도시 모기라고 불리는데 미국 농무부에서 흰줄숲 모기를 없애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출몰 시기는 더 빨라지고 심지어 10월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머무르는 기간도 길어져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흰줄숲 모기는 지난 1985년 일본에서 수출한 중고 타이어 컨테이너에 실려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에서 목격될 정도로 널리 번식했습니다. 1997년 뉴저지와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처음 발견된 일본숲 모기도 타이어 수입 과정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흰줄숲 모기보다는 덜 사납지만 성가시긴 마찬가지입니다. 곤충학자들은 이 두 종류의 모기가 물만 있으면 늪지대 대신 컨테이너에서도 부화할 수 있어서 컨테이너 모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회용 이지 패스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일회용 이지 패스는 크레딧 카드와 연계해 사용되고 있는 일반 이지 패스와는 달리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메트로 카드처럼 원하는 금액만큼 구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 당국은 일회용 이지 패스가 크레딧 카드 사용과 회원 등록 등의 부담으로 인해 이지 패스 가입을 망설이는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터널과 교량의 현금 요금 부수 사용 운전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컴퓨터 사용 환경을 현대화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미국 전역의 컴퓨터 센터 40%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컴퓨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고용 인원이 적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800개의 컴퓨터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전국 2,000개의 데이터 센터 중에서 800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해당 컴퓨터 센터 부지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컴퓨터 센터 감축에 나선 것은 컴퓨터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적은 수의 컴퓨터로 효율적인 컴퓨터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정공사의 패트릭 도너휴 국장은 20일 우편물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조만간 토요 우편 배달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5년 내에 주 3일 배달제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너휴 국장은 컴퓨터를 이용한 이메일의 확산으로 우편 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USPS의 올해 적자가 8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정공사는 의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2011 회계년도가 마감되는 오는 9월 말께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의 한도를 초과하게 돼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세기부터 토요일을 포함해 주 6일 배달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탑은 역시 특별 기획으로 뉴욕시 식당 위생 등급제 실시 1주년 특집 중에 하나를 싣고 있습니다. 12년째 브루클린에서 베이글 업소를 운영 중인
김 씨의 경우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1년 새 5번이나 위생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과 벌금으로 25,000달러나 냈지만 B등급 식당으로 낙인시킨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 등급제 시행과 동시에 업소를 찾은 검사관이 쥐똥을 발견했고 또 우유가 잘 냉장 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김 씨는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고 3주 뒤에 재검사를 받은 결과 A등급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하루에 350건씩이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18명의 심판관, 행정심판관이죠.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접수 후에 3, 4시간 이상 기다리기가 일수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여러 차례 시사 칼럼으로도 채택했던 이 1.5세 북핵 전문가 스티븐 김 씨의 경우입니다. 간첩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좀 억울한 누명을 쓴 엘리트 출신인데요. 그 재판에 온 가족이 파산되고 내 인생도 멈췄다. 절규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 씨 측의 변호사는 그 재판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 검찰이 판사가 이 소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조차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김 씨는 워싱턴 DC에서 25마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집을 또 처분했고 가족이 사실상 파산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종결될 때까지 약 15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뿌리교육재단 청소년 모국 방문 연수단의 사진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해서 경청하고 있는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이 뿌리교육재단 이학수 회장은 한국인의 뿌리를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일린 김 에즈버리 그 변호사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공화당 후보로 30일 선거구 저지시티에서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뉴저지 웨스트 뉴욕 타운의 검사로 임명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과 시트널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에즈버리 씨는 뉴저지 아시안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탑은 한국 여권이 뉴욕에서 매년 500여 건이 분실되고 있고 이것이 위조나 변조된 후에 뒷거래되고 있어서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비자가 찍힌 한국 여권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분실된 한국 여권의 경우 여권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서 신분 도용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쉬운 데다가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이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가 돼서 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인이나 몽골인 그리고 동남아권의 불법 체류자나 미입국 희망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오래전에 기사의 속보인데요. 코리아 빌리지 플러싱에 있는 코리아 빌리지가 끝내 경매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모 회사인 루즈벨트 애비뉴 컵사가 주채권 회사인 15024 에무트 프로퍼티의 파산보호 신청을 취소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2개월 안에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당초 코리아 빌리지에 대한 경매는 에무트사의 요청으로 지난 5월 6일 날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로즈벨트 애비뉴 컵이 경매일 이틀 전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해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동안 그 말썽이 되어왔던 알몸 투시기가 퇴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승객들 불만에 백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연방교통안전청은 어제 그 성명을 내고 승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새로운 검색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그 시스템은 승객들의 신체 윤곽만을 나타내도록 하는 동시에 승객이 그 연방교통안전청 직원과 같은 화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450개 공항 가운데 뉴욕의 JFK 공항 등 70여 곳에 전신 스캐너 400여 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이것이 곧 퇴장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로컬 그 포트리도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소식인데요. 2011 상반기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범죄 건수가 총 209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건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펠팍 지역처럼 포트리도 생계형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택 침입이 무려 31건이 발생해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절도 역시 103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서 측은 휴가철을 맞아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범죄 예방 대책을 세우는 그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무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센트럴파크 내 나움버그 벤쉘 야외무대에서 본국의 한식재단 뉴욕한국문화원 후원으로 제2회 코리아데이를 개최합니다. 코리아데이는 대표적인 한국문화인 한식과 한국의 공연, 전통문화 등 각종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서 불고기와 쌈, 제육구이와 쌈, 김치, 전, 잡채, 떡볶이, 비빔밥 등 대표적인 한식 메뉴로 센트럴파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식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시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타운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름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은 2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8월 10일 던더힐 컨트리 밴드, 8월 1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연주로 이어집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펠팍 타운홀 앞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광성중고등학교 미동부 동문회가 이달 24일 2011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갖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뉴저지 포트리 조지 워싱턴 다리 아래에 있는 로스닥 피크닉 장소에서 열리며 가족 동반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가 21일 오후 3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국전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큐멘터리 한국 잊을 수 없는 전쟁을 함께 시청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뉴욕지구 동창회가 201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명과 이대 동문 출신 유학생 1명 등 총 3명이며 동포 학생들에게는 1인당 $1,500씩, 동문 출신 유학생에게는 $2,000를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진짜 일하러 회사에 가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공식적인 투견이라 불리는 저자는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 요소로 일을 꼽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은 하는 것이 아닌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쁘거나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일의 성과를 달성해야 진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공립학교에서 실시된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인정을 받아 점차 이웃 학군으로 전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는 그 리치필드 학군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그 준비가 한창입니다만 다음 단계로는 레오니아 학군이 이를 받아들일 태세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 단계는 아니지만 빠르면 내년 9월 학기부터는 레오니아 학군도 한국어를 공식 채택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팰리세이즈 팍 학군의 한국어 수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던 레오니아 학군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간접 신호가 비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팰리세이즈 팍 학군의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리치필드 학군 관계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결과로 올가을 학기부터 이를 채택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내년에 레오니아마저 한국어를 채택하게 되면 3년 내리 매년 한 군데씩 한국어를 채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여러 해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회의 노력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적지 않은 재정 부담도 안게 된 추진회가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의 후원으로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견뎌냈습니다만 금년 9월 학기 개학을 앞두고 다소 초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금된 $60,000 가운데 펠팍 학군 설립과 더불어 $30,000 가까운 재정이 이미 들어갔고 $30,000 남은 가운데 올해 펠팍 학군에 2차로 지원할 $25,000를 보내고 나면 잔액이 별로 남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리치필드 학군의 같은 금액으로 $25,000를 약속대로 교사 봉급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모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액수는 별도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현재로서는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소사이어티로부터 $10,000가 약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액수를 채워야 하는 그런 부담으로 추진회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펠팍 학군 부담액을 모금하는 가운데 펠팍 지역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리치필드 학군 지원금도 해당 지역에서 많이 모금되기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마는 리치필드 학군에는 한인교육위원이 한 명도 없는 전무한 상태여서 그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한류의 한 가닥으로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높여주는데 더없이 큰 공헌을 하게 된 이 정규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채택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1일 날씨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96도까지 올라가지만 체감온도 100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1호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7월 22일 날씨입니다. 최고 기온 100도를 기록하며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원장님께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근육이 심하게 뭉치게 되면 딱딱한 근육 결절이 생기거나 또 띠처럼 근육이 뭉치기도 합니다. 의사가 만져보면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거나 띠처럼 근육 뭉친 것이 길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 이 트리거 포인트 그 자체도 아프지만 또 그 뭉친 부위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통증이 번져나가서 광범한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가장 많이 오는 근육은 트라페지우스라는 근육입니다. 목이 아플 때 어깨까지 아픈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 이외에 수프라스피나투스라는 근육, 또 SCM이라는 근육, 롬보이드 등이 상체에서 많이 오는 근육들입니다. 또 허리에서는 글루테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 멀티비두스 같이 그런 근육에서 많이 옵니다. 그 위에 상층부 목의 근육이 뭉치면 뒷머리가 아파지고 또 아가슴의 근육이 뭉치면 심장마비와 흡사한 통증이 옵니다. 또 아주 심한 트리거 포인트는 크기도 클 뿐 아니라 딱딱하기가 돌처럼 심하게 뭉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7월 21일 목요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